안녕하세요. 저희는 임팩과 함께하는 무한상상 캠프, 스텔라리움 위드 파이썬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스텔라리움과 파이썬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스텔라리움과 파이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파이썬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파이썬은 1991년 프로그래머인 귀도 반 로섬이 발표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뭔지 아시나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기 위한 형식 언어입니다. 고급 언어일수록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가까운데 파이썬은 이제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고도 파이썬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의 핵심 철학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게 추한 것보다 낫다. 명시적인 것이 암시적인 것보다 낫다. 단순함이 복잡함보다 낫다. 복잡함이 난해한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독성은 중요하다가 있습니다. 파이썬의 특징으로는 실행의 효율보다 개발 기간 단축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 있고 간단한 문법과 구문 덕분에 배우기가 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워 기존의 코드를 다른 사람이 보완하기에 좋고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고 배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파이썬의 이제 어떤 코드의 일부분을 가져온 거고요. 이제 이런 것을 사용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스텔라리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텔라리움은 60만 개 이상의 항성을 직접 보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밤하늘의 별들을 실제 밤하늘을 보는 것처럼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스텔라리움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의 밤하늘 관측을 할 수 있고, 이제 기능 중에 대기를 없애면 이제 낮 시간대에도 하늘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늘이라는 거는 여기서 밤하늘, 즉 별이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면을 없애게 되면 지구 반대쪽의 별도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천체에서의 관점으로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의 관점에서 지구를 보거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이제 파이썬 설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롬 창을 열고 URL에 jshs.kr/_mspy를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화면이 뜰 텐데요. 여기서 오른쪽 위에 있는 전체 다운로드를 클릭해줍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아래쪽 바에 2020 무상캠 파이썬이라는 압축 파일이 보일 거예요. 이걸 클릭하고 이제 뜨는 창에서 바탕화면에 압축을 풀어줍니다. 그럼 이러한 창이 뜨게 될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로 보이는 파이썬 웹 인스톨을 더블 클릭하고 맨 밑에 보이는 add python 3.8을 체크한 뒤 install now 버튼을 클릭해 파이썬을 설치해 주세요. 설치가 끝나면 바로 클로즈 버튼을 클릭해 창을 닫고 두 번째 install이라고 하는 파일을 더블 클릭으로 열어줍니다. 조금 기다리면 모두 설치가 되고 자동으로 cmd 창이 닫힐 거예요. 이렇게 파이썬 설치가 끝났어요. 이제 간단한 실습을 통해 파이썬에 대해 더 알아봅시다. 파이썬으로 스텔라리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스텔라리움은 상당히 코드도 길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먼저 파이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 같아서 이것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뭔가가 써져 있는 이 창은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 창을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에 파이썬이 깔려 있다면 왼쪽 윈도우 검색창에 IDLE를 쳤을 때 파이썬이 나옵니다. 이걸 실행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컨트롤 N을 누르거나 뉴 파일 딱 해주면 이런 파이썬 모듈 창이 뜨게 됩니다. 파이썬 모듈 창과 쉘 창 아마 저희는 두 개를 다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파이썬 쉘 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명령어를 치면 그 명령어가 바로 실행이 되는 반면 파이썬 모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명령어를 친다고 해서 바로 실행이 되지 않고 저희가 따로 실행 명령을 내려줘야 합니다. 이 실행 명령은 코드를 작성한 후 F5를 누르거나 run 모듈을 해주면
그리고 런 모듈을 해주기 전에 사실 저장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모듈에 쓴 코드의 실행 결과를 쉘창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모듈에다가 코드를 썼더라도 input과 print 같은 입출력은 쉘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파이썬 기본 문법입니다. 파이썬에서 코드를 작성할 때도 저희가 지켜야 할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되게 코드에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그런 것들, 이제 샵이 앞에 쳐져 있고 그 뒤에 어떤 글자가 있다. 그것은 모두 주석 표시입니다. 샵 뒤에 써진 내용 같은 경우에는 코드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 실행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네,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프린트 1, 프린트 2.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프린트 1 같은 경우에는 앞에 샵이 붙어 있어서 주석 처리가 되었으므로 실제로 처리되는 것은 프린트 2라는 명령어 뿐이기 때문에 이걸 실행했을 경우에는 아마 2만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네, 실제로 2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들여쓰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매우 중요해서 한 번 더 말하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수학에서 괄호를 쳤을 때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들여쓰기는 스페이스바 4번 또는 탭 1번인데 저희가 코드를 작성하면 엔간에서는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끝에 콜론을 다는 그런 코드가 몇 개씩 있는데 여기서 엔터를 쳐주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들여쓰기를 취소하고 싶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 여기서 백스페이스를 한번 눌러주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과 다른 C와 C++과 다른 점은 명령의 끝에 세미콜론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저는 컸습니다. 그리고 변수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어떤 값을 계산을 해서 어딘가에 그 값을 저장해 놔야 하는데 그럴 때 쓰는 것이 변수입니다. 변수는 어떻게 보면 값을 담는 그릇이나 저장소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값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줄에 보면 num은 1, 2, 3, num이라는 변수에 1, 2, 3이라는 정수값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string이라는 변수에 1, 2, 3이라는 문자열을 담은 것으로 여기서 위에서도 1, 2, 3, 밑에서도 1, 2, 3이면 같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위에서는 1, 2, 3이라는 정수고 밑에서는 작은 따옴표 1, 2, 3 작은 따옴표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여져서 1, 2, 3이 정수가 아닌 문자열이 되게 됩니다. 보통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서 표현하는데 둘 중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TOF라는 변수에 true라는 논리값을 저장하였고 네 번째에는 minority라는 변수에 1.23이라는 실수를 저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이썬에서 담는 값의 종류에 따라서 뭔가를 다르게 해줄 필요는 없지만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렉션 자료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의 변수 같은 경우에는 한 변수에 하나의 값만 담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컬렉션 자료형은 여러 개의 값을 담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개의 값은 인덱스라고 불리는 수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컴퓨터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배열 리스트? 막 튜플 그런 것의 인덱스는 무조건 0부터 시작합니다. 즉 여기서 저희가 li라는 리스트를 이제 선언을 해놓았고 tu라는 튜플을 선언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괄호 안에 숫자 또는 문자열 이런 값들을 쓰는 것으로 선언할 수 있는데 여기서 li의 0번째 값이 1, 첫 번째 값이 2, 두 번째 값이 3인 것이고 tu의 0번째 값이 1, 첫 번째 값이 2, 두 번째 값이 3인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트와 튜플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고 튜플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li의 0번째 값 원래 1이었죠? 그것을 제가 10으로 수정하는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li의 0을 하면 10이라는 값이 반환되게 됩니다. 반면에 똑같이 tu의 0을 10으로 수정하는 코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류가 뜨게 됩니다. 튜플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아이템을 바꿀 수 없다라는 오류가 뜬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이썬 기본 코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린트문입니다.
프린트문에 다음과 같이 문자열을 넣으면 문자열이 출력됩니다. 다음으로 inpu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nput은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오는 함수입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a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3을 입력하면 a에 저장된 3이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은 범위에 있는 값을 변수에 차례차례 대입해가면서 명령문을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여러 개의 반복되는 명령을 한 번에 처리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출력했던 안녕하세요를 5번 출력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이 프린트문을 5번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포문을 사용하면 훨씬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레인지 안에 있는 범위만큼 프린트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if문입니다. if문은 조건식이 참일 때 명령문을 실행하는 문장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을 때 3은 7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프린트문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바꾼다면 조건식이 참이 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프린트문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숫자를 받아서 두 숫자의 합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실행할 때는 함수명을 적고 괄호를 적은 다음에 원하는 매개 변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앞서 배운 코드를 활용해서 가위바위보 승급전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input 함수를 통해서 포인트를 입력받아서 포인트 변수에 저장합니다. 승급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00포인트가 필요하죠. 만약 포인트가 100포인트가 된다면 승급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한 후에 프로모션 함수를 실행합니다. 프로모션 함수는 가위바위보를 진행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가위바위보 중 하나의 입력을 받아서 B라는 변수에 저장한 후에 랜덤으로 뽑은 컴퓨터의 값과 비교해서 비겼으면 비겼습니다, 이겼으면 이겼습니다, 사용자가 졌으면 졌습니다 라고 출력합니다. 승급전은 총 5회 중에서 3회를 승리하면 상위 단계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번 이겼다면 승급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출력하고 3회를 이기지 못했다면 승급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출력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포인트를 입력해 달라고 뜹니다. 만약 50포인트라면 100포인트가 필요하다고 뜹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함수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포인트가 100포인트라면 승급전을 진행할 수 있다고 출력한 뒤에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내라고 하죠. 가위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때 컴퓨터의 출력은 보였네요. 그러면 제가 이겼습니다.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2번밖에 이기지 못했으므로 승급에 실패했다는 메시지가 뜨고 게임이 끝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으로 간단한 업다운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게임은 컴퓨터가 1부터 100까지의 정수 중 임의의 숫자를 하나 정하고 저희가 그 숫자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한 단서로 숫자를 부르면 그 수보다 컴퓨터가 정한 수가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습니다.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컴퓨터가 임의의 숫자를 하나로 정하기 위해서는 임의라는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랜덤이라는 모듈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 밑부분 같은 경우에는 num은 random.randint 1, 100 1과 100 사이의 정수 중에서 랜덤으로 어떤 하나를 가져와서 컴퓨터가 생각한 숫자로 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count는 이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몇 번의 시도를 했는지를 세기 위해서 그 세는 변수를 선하였습니다. 그리고 while true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숫자를 맞출 때까지 계속하여 반복해서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while true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int, input, 숫자를 입력하세요가 있습니다. 일단 input 안에 큰 따옴표로 숫자를 입력해서라는 문자열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 문자열을 출력한 후 그 문자열 후에 입력한 것을 input이 받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input이 받아온 값은 무조건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 문자열을 숫자 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int라는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int 같은 경우에는 int 1, 2, 3을 하게 되면 안에 들어있는 1, 2, 3이라는 문자의 값이 1, 2, 3이라는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숫자를 입력받았으므로 이제 카운트 값이 하나 증가하게 됩니다. 저희가 추측을 한 번 더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입력받은 숫자 A와 컴퓨터가 생각한 숫자 num이 같을 때는 컴퓨터가 생각한 숫자 무엇을 몇 번 만에 맞췄습니다를 출력을 하고 이 반복문이 깨지게 됩니다. 그게 아닌 경우 만약에 A가 num보다 큰 경우 컴퓨터가 생각한 숫자가 입력 숫자보다 작은 경우에는 작다. 컴퓨터가 생각한 숫자가 입력 숫자보다 큰 경우에는 크다라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네, 실행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가 생각한 수는 입력한 수 50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과 49 사이에 어떤 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1과 24 사이에 어떤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범위를 좁혀나갈 수가 있고 네, 그럼 저는 컴퓨터가 생각한 숫자 12를 6번 만에 맞췄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적은 횟수를 사용해서 맞추는 것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스텔라리움 실행 코드에 대해 설명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듈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여기서 모듈이란 파이썬 내에서 함수의 정의와 문장을 담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말하는데요. 모듈의 경우 구글에 검색해보면 더 많은 자료가 나오므로 관심 있는 친구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찾아보기를 권장합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numpy, datetime, pyplot, 그리고 encyclopedia 같은 경우 이 네 가지가 저희가 스텔라리움에서 사용하게 되는 모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뒤에 as라고 되어 있는 아이들은 저희가 모듈을 사용하게 될 때 계속 이 모듈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줄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클래스 선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 변수들과 함수를 이렇게 호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클래스로 하나로 묶어서 호출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클래스 선언 안에 보면 여기 init이라는 함수와 self, init name, init pose, init tag이라는 모든 변수를 이제 통틀어서 지칭할 수 있게 되므로 이렇게 일일이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만든 스타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러 천체가 지니는 고유값을 저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캘큘레이터 클래스에서는 천체의 궤도 지정을 위한 사용자의 지형 및 천체의 수를 데이터로 받아들이고, 또 여기 보시면 많은 if문과 elif문이 존재하는데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받아들인 데이터를 구분해서 이것을 이제 위도로 환산하게 됩니다. 여기 이 아래에서 이용하는 데이트 펑션 함수는 날짜를 받아서 춘문점을 기준으로 얼마나 지났는지 그런 날짜 수를 계산을 하게 되는 함수이고요. 이 날짜 역시 저희가 천체의 궤도를 계산하는데 활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 스텔라리움에서 사용하는 클래스는 스타와 캘큘레이터로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란 무엇이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와 함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함수인데요. 이 스타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init이라는 함수 안에서 사용하게 될 self와 init name, init pose, init tag이라는 4개의 변수를 이게 한 번에 지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만든 스타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는 여러 가지 천체가 지나는 고유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캘큘레이터 클래스에서는 천체의 궤도 저장을 위한 사용자의 지역을 받아들이고, 또 천체의 개수를 받아들이는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if문과 elif문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인 데이터를 구분을 해서 또 이 값들을 위도로 환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데이트 펑션 함수는 우리가 이 코드를 실행한 날짜를 받아들여서 춘문점을 기준으로 지난 날짜 수를 계산을 하고 이 계산한 값을 궤도 계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함수입니다. 이 역시 if문과 elif문을 이용을 하여서 이렇게 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categorizing이라는 함수를 설정을 하여서 이 아이를 이용하여 천체의 이름을, 우리가 입력한 천체의 이름을 배열에 저장하게 되고요. 또 미리 설정한 포지션 함수, 이렇게 포지션 함수가 설정이 되었죠.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천체의 현재 위치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기울이고 싶은 각도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천구에서 보이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서 30도 정도 더 기울여서 우리가 그래프를 확인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 안에도 이렇게 폴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아까 입력한 천체의 시간과 적경, 적위, 그리고 위도 값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를 이용해서 별의 위치를 구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이 별의 위치를 구하는 함수는 뒤에 계속 이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 별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 천구를 그리게 되는데, 그라운드 함수를 선언함으로써 지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일립스 함수를 통해 저희가 그려낼 별의 일주권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모든 값이 설정되었다면 위에서 선언한 calculator 클래스를 통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천체의 궤도를 그릴 수 있게 되는데, 여기 보이는 라인 160부터 라인 175까지가 궤도를 그리기 위한 그래프를 작성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 안에 천체의 이름과 적경, 적위를 표시하면 이 모든 스텔라리움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장 유무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코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